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케어포 시설급여 사용 방법 중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방법, 인지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가족 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케어포를 보시면은 5번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의 5-1부터 5-6까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성해 놓은 걸 보시면요. 이게 프로그램 일정 계획이고요. 이 일정 계획을 보시면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그게 좀 이해하기 쉬우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요. 여기 한 주죠. 여기가 한 주, 또 여기가 한 주, 여기가 한 주죠. 예, 주 단위가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예, 한 주를 기준으로 했고요. 한 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지 프로그램을 주 3회 제공하네요. 기간에선 한 번, 두 번, 세 번. 인지 프로그램을 주 3회 제공하고 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여가를 주 2회 제공하네요. 근데 각각이 그룹으로 나눠져 있네요. 인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으로 나눠 있고 여가도 여가 A, 여가 B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가족 지지도 하나 추가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주간 계획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 기본 계획을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매주, 그러니까 1년 내내 매주 인지 프로그램을 3번 하고 여가 프로그램을 2번 제공한 거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기능 회복 훈련이라고 매일매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평가와 관계없이 만든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침에 요양보호사님이나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근골격 질환 예방도 하고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노인건강체조라는 거로 제목이 다 똑같습니다. 노인건강체조, 노인건강체조, 노인건강체조로 이렇게 20분을 작성을 한 겁니다. 이 주간 계획을 기본으로 어떻게 해요? 월간 계획이 작성되는 거고요. 이 월간 계획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3월, 4월, 1년 내내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것도 매년 생기잖아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주간 프로그램 기준으로 1년 내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뭐 3월 달에 봄날씨 소풍 갈 수가 있다. 그럼 일정을 추가한다 등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언제 하겠다. 송년회 밤 하겠다. 5월 달에 뭐 어버이날 행사 하겠다. 뭐 12월 달로 가서 뭐 하겠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일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평가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보시죠. 43번입니다. 자, 수급 1번.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한다. 예, 수급자 상태에 맞는이죠.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계획에는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이름이 있어야겠죠. 계획에는 목표, 목표는 뭐예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있어야겠죠. 대상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계획에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 횟수는 뭐예요? 주 몇 회 하느냐, 요겁니다. 이 프로그램 계획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 일정이 프로그램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계획을 뭐 서로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정이 계획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 일정을 계획으로 잡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지 기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지 기능 평가에 따라. 자, 기준을 보시죠. 기준을 보시면 모든 수급자라고 했어요. 모든 수급자란 건 뭐예요? 수급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이란 기준은 제가 평가에서도 얘기하죠. 모든 수급자는 예의가 없다고. 모든 수급자를 인지기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분류한다. 예. 그럼 인지기능 평가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수급 케어포에 보시면은 수급자 우리가 기초 평가할 때요. 인지기능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KMMS 기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인지기능 평가가 2021년도에는 뭐예요? 새로 생긴 뭐예요? CIST. 예, 두 가지 인지기능 검사가 있죠. 예, 그러면
MMS나 CST 결과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지 프로그램은 신체라든가 그런 상태, 뭐 와상이나 상태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인지 기능 평가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룹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인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예, 우리가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는 건 뭐예요? 계획을 주 3회 이상 잡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아까 다시 프로그램 일정 관리 가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인지 기능을 주 3회 실시한다. 주 3회 실시한다는 건 누구 입장이에요? 기관의 입장에서 인지 기능을 주 3회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확인 사항은 뭐예요?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이죠. 요 확인 사항이란 건 뭐예요? 기록하실 때, 작성하게 할 때, 일자, 작성자명, 예, 참석자명, 요 그룹에 대해서 요거를 다 확인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 기록은 뭐예요? 아까 계획, 일정. 이 자체를 계획을 잡으신 게 요 기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주 3회 이내 실시한다. 실시한다니까 뭐예요? 결과죠. 결과는 뭐예요? 작성하기 들어가서 작성된 거 저장했을 때 일자, 시간, 진행자명 이런 부분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관에서는 주 3회 이상 실시하되 프로그램을 최소한 수급자는 주 1회 이상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쉽게 보세요. 그룹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A, B인 경우인데 기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주 3회를 실시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A 주 3회를 실시해야 되니까 A, B, B를 하거나 어떻게 또요? A, A, B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관 입장에서는 주 3회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급자 이상에서는 내가 그룹이 두 개니까 A 그룹에 속하거나 B 그룹에 속해야 돼요. 인지 기준으로만 보셔야 돼요. 인지 기준으로 A에 속하거나 B를 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20명인데 A로 이 기간의 모든 수급자죠. 기간의 수급자가 20명이 있어요. 근데 A로 13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B로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7명이 속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근데 우리가 그룹을 3개로 나눌 수도 있죠. 뭐, 이 3개로 나눈 경우와 2개로 나눈 경우의 차이는 뭐냐면 세분화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2개로 나눴을 때 수급자 수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치매와 치매 의심 2개로 나눴을 때는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는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2개를 통합해서 점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기간에 수급자가 많은 건 3개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주 3회 이상을 실시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간에선 A, B, C를 실행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수급자는 A 아니면 B 아니면 C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수급자가 20명이면 어떻게 돼요? A로 7명이 들어가고 B로 7명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C로 6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 1회 모든 수급자는 참여하고 기간에서는 주 3회 실시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이 주 3회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CC 하셔도. 그쵸?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 기준에 주 3회를 한다는 건 뭐예요? 최소 3회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것도 평가의 최소 인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근거 자료를 확인하면 인정한다는데 가끔 물어보십니다.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어르신이 누워 계신 분은 어떡하냐고요. 물어봐요. 누워 계신 분도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움직임이 인지 프로그램 제공할 때도 움직임이 있으신 분은 어르신은 모아서 하실 수 있죠. 모아서 하실 수 있지만 누워 계신 분은 각 침실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개별적으로 요양보호사님이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돼요. 어떻게 제공하느냐?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시면 돼요. 음악을 틀어주셔도 되고 뭐 뉴스 소식을 들어줘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있죠. 뭐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뭐 선녀와 나무꾼 이거를 하셔갖고 제공해서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한테
제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정말 참여가 불가능하신 분이 있겠죠. 예, 근거 자료는 어떻게 해요? 예, 계약 의사한테 이분은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게 인지 프로그램입니다. 요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 프로그램이 있고 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지는 인지 기준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가는 여가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인지와 여가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냥 인지만 평가자가 왔어요. 평가자는 뭘 봐요? 인지를 매주 주 3회 했는지만 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물론 기록이겠죠. 그리고 여가를 자, 인지만 볼게요. 그리고 그룹으로 나눴는지, 그리고 모든 수급자는 그룹에 속하는지, 예, 이렇게 각 그룹에 속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가로 넘어갈게요. 여가도 똑같아요. 여가도 똑같죠? 똑같은 기준이에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예, 프로그램은 목표, 대상자, 일정 이 부분이 있죠. 또 똑같은 거 뭐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여기도 수급자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그룹으로 하는 거죠.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됨. 예, 요게 기준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준을 일정을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모든 수급자가 여가를 보여드릴게요. 예, 여가가 들어가죠. 여가 그룹으로 나눴죠. 여가 A, 여가 B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모든 수급자는 A 아니면 B에 속하는 겁니다. 아까 수급자가 20명인데 여가 A에 작성하기 보면은 뭐 여가 A에 4명이 속해 있다 그러면 여가 B에는 나머지 20명일 때 16명이 속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수급자가 그룹으로 해야 되고 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룹별로 주 1회 실시죠. 앞에 거랑 다른 게 뭐예요? 앞에는 그냥 주 3회 실시하면 된다 그랬죠. 그룹에 따라. 그러니까 3회만 실시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룹별로 주 1회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2번 이상, 2번 하는 거예요. 주 2번 해야 돼요. 그룹으로 나누라니까. 최소 그룹으로 나누는 건 A, B로 나눠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한다는 건 뭐예요? 주 1회가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는 주 2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룹으로 나눠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1번에 맞는 기록은 프로그램 여가 일정 여가를 그룹별로 나눴고 프로그램 명이 있고 예, 내용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있고 대상자가 있고 그룹으로 나눈 거 그다음에 횟수 주 2 한다 요게 그룹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뭐예요? 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그룹별로 실시한다는 건 뭐예요? 똑같죠. 인지 프로그램처럼 내가 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떻게 돼요? 이때 참여자와 프로그램 일시 내용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내용 예, 이게 기록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기록을 하시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앞에 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림으로 정리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이해를 요번에 섞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케어포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기록지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지 기능을 주 3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가 활동을 주 1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족 지지를 반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족 지지도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교류 및 가족 지지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생신잔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셔야 돼요. 물론 반기별로 가족 지지 대부분 하시는 게 뭐예요? 어버이날이나 송년회 행사를 하는데 이걸 뭐 생신잔치는 프로그램으로 매번 가족 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모든이죠. 모든 수급자는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데 자, 모든 수급자를 인지 기준 정확하게 인지만 보세요. MMS나 CIST로 인지 그룹으로 나눠야 되고 모든 수급자 그다음에 여가 기준 신체 상태나 욕구 기준으로 여가 그룹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수급자가 있으면은 수급자는 그러니까 수급자 한 명이 있다고 보세요. 수급자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인지그룹 어디에 속해야 되고 여가그룹에 어디에 속해야 돼요. 모든 수급자가 인지그룹에도 속해야 되고 인지그룹 및 두 가지 다 속해야 된다는 거. 조건이 또는이 아니라 인지그룹에 속하고 및 또 여가그룹에 속해야 돼요. 물론 참여가 불능하신 분은 참여 불능 그룹으로 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근거 자료를 만들어죠. 그래서 인지나 여가를 하고 어떻게 돼요? 주 1회 이상 수급자가 참여해야 돼요. 기관 입장에서는 주 3회 하는 거고 여가 활동을 주 1회인데 어떻게 해요? 그룹으로 나눠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 2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모든 수급자는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거예요. 자, 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해하셨죠? 요거 그룹으로 나눈다. A, B로 나눌 수도 있고 A, B, C로 나눌 수도 있고 기관 규모에 따라 아니면 기관 상태에 따라 인지 상태를 뭐 A, B로 나눴더니 A가 치매가 너무 적다. 그러면 A, B를 나눌 때 치매 의심, 치매 확정 두 개로 나눠서 분류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A, B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 3회를 해야 되니까 A, B, B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A, A, B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급자는 그룹으로 속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가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가는 다른 게 뭐냐면요. 주 1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룹별로 주 1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일정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주별로 두 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을 나눠야 되죠. 가, 나, 가. 모든 수급자는 가 또는 나. 가에도 속해야 되고 나에도 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모든 수급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인지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뭐예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지 프로그램이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인지인지 여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쵸? 이 프로그램을 유형을 만드시고 이게 인지다, 여가다, 가족지지라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유형이 있으면은 인지인지 가족지지인지 여가인지를 프로그램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건강체조도 할 수도 있고 사회 적응이라고 유형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기능 회복 훈련도 유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어디다가 프로그램을 하면 5-4 프로그램 정보관리에다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을 등록할 때 아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정보가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급여 기록지를 보시면은 여기 급여 기록지 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제공하는지 예,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때요? 이 프로그램 때도 신체 기능을 하는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회복을 하는지 기본 동작을 하는지 일상생활 동작을 하는지 인지 정신 훈련을 하는지 여가 활동을 하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어떻게 돼요? 급여 기록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일지를 쓸 때. 요거 아시죠? 우리가 다시 쓰면요. 요양급여 제공을 보시면은 요양급여 제공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급여 기록지에 보시면은 여기 프로그램 명이 나와요. 이 프로그램 명을 통해서 신체 기본 동작, 일상생활 동작을 했다라는 게 체크되는 게 기능 회복 훈련은 뭐가 써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급여, 간호급여, 물리 프로그램 급여 이게 합쳐서 뭐가 나와요? 하나의 급여 기록지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프로그램이 하는 게 기능 회복 훈련의 프로그램 명이 나오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여 기록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평가는 뭐 분기별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쉽게 할게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일정을 만드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일정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걸 생각해 보셔요. 일정을 만든다는 거는 현재 상태를 생각해서 우리 기관에 수급자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명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급자를 받으려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써요?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죠?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 수급자를 받으려면 이 어르신이 들어오면 이 어르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인지 상태를 평가해야 돼서 그룹에 돼야 되죠. 그럼 그룹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기 전에. 그럼 수급자 그룹에 보면은 인지 가그룹. 네. 어떤 그룹을 했어요? 인지 점사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서 인지 가, 나, 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지와 별개로 여가 A, B를 만들었어요. 여가는 뭐예요? 신체 상태나 욕구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룹에 대한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인지 기준, 뭐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자가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룹을 만들었죠. 그러면 어르신이 들어왔어요. 어르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어르신에 대해서 기초평가를 하죠. 예, 기초평가를 해요. 기초평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낙상, 용창, 인지기능을 평가를 하고 하면 했죠. 그럼 이 어르신의 뭐가 나와요? 신체 상태라든가 인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체 상태랑 인지 상태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이 어르신을 프로그램에서 목표 및 계획 수립해서 이 어르신을 그룹으로만 넣어주면은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일정으로 속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수급자는 이렇게 그룹하고 프로그램이 일정이 잡혀 있으면 수급자가 들어오면 기초평가에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순간 일정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을 잡아놓으면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급자를 어떻게 해요? 인지 프로그램 다그룹, 가그룹, 나그룹 있죠?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그룹에 속하면 다그룹에 속하면 다그룹에 떠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요걸 먼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요. 일정을 미리 잡아놓고 그룹을 미리 잡아놓으면은 수급자 평가에서 기초 평가를 하면 일정에 따라서 주 3회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인지 그룹으로 넣고 여가 그룹으로 넣으면 이 일정에 따라 주 1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은 주 3회를 잡으시는 거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을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일정은 우리가 주간 일정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간표가 다 주간 일정이죠? 네, 마찬가지예요. 저희 애들 학원 다닐 때도 어떻게 해요? 시간표가 다 주간 일정입니다. 주간 일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게 주 단위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 평가에서도 보는 게 어떻게 돼요? 주 단위로 인지 기능을 주 3회 하고 여가 활동을 주 2회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주 2회 한다는 게 이 일정을 잡으셔야. 이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월 일정이 생기는 거예요. 매월. 우리 애도 학원 다니거나 학교 다니도 똑같아요. 월요일 날은 수학 공부하고 목요일 날은 영어를 해요. 근데 똑같은 거는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다녀요.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큰 애는 높은 수학, 작은 애는 낮은 수학, 초등 수학을 가리키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간표에는 일정은 똑같습니다. 예. 요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잡을 때, 일정을 잡을 때 이렇게 대표 프로그램을 하나 잡으세요. 인지활동 프로그램, 미술활동, 전국 노래자랑, 레크레이션이라고 잡으세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애가 학원 다닐 때 어떻게 해요? 수학, 영어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배워서 온 거는 뭐예요? 오늘은 뭐 배웠어? 오늘은 더하기 배웠어요. 다음 주에는 뭐예요? 다음 주에는 곱하기 배웠어요. 그 다음 주에는 뭐예요? 나누기 배웠어요. 예. 그렇지만 일정은 수학, 영어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일정을 오늘은 더하기 한다, 다음 주는 빼기 한다, 그럼 매주 고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대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 정보 관리 할 때, 자, 노인 건강체조라는 걸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노인 건강체조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건강체조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매일 노인 건강 체조를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일정에. 그럼 프로그램 일정에 보시면 기능 회복은 노인 계층인데 작성하기 할 때 그냥 이거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를 해요? 오늘은 뭐 실버 체조를 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주간 일정을 잡으시라.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또 교육할 때 학원을 예를 많이 들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론으로 가셔서 이렇게 대표 프로그램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 노래 하잖아요. 노래 프로그램 하시죠. 여가 할 때. 이렇게 전국 노래 자랑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뭐 소고를 친다, 북을 친다 이런 프로그램을 잡으면 그때그때마다 일정이 바뀌는 거고요. 전국 노래 자랑 아니면 다 함께 찾자 이렇게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일정은 똑같아요. 단지 기록할 때 뭐예요? 오늘은 소고를 이용한 뭐 프로그램을 했다. 오늘은 음악에 뭐 댄스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국 노래자랑을 잡은 건 뭐냐면요. 우리 송혜가 하는 전국 노래자랑 있죠. 10년 동안 했죠. 일정하고 내용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단지 뭐예요? 부르는 사람의 노래 제목만 틀릴 뿐이에요. 노래하고.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으시라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주간 일정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잡으시라. 이렇게 잡으시고 만약에 그 주간 일정을 필요한 게 있다. 그럼 여기다가 작성하기 해서 일정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가족 지지를 하던 사회 활동을 하던 뭐 소풍을 가던 뭐 노임 뭐 송년 행사를 하던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주간 일정을 가지고 월간 일정을 만드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4월을 볼게요. 4월 일정도 어떻게 해요? 이거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매번 주간 일정을 가지고 이 월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월 일간 일정 등록에 이 주별 프로그램이 일정에 반영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달 똑같아요. 매달 똑같은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4월이니까 우리가 4월달 일정에 뭐 추가하겠다. 일정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어르신 행사를 하겠다. 뭐 가족 지지를 하겠다 하고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뭐 송년회 밤을 뭐 어버이날 행사 뭐 4월은 아니겠지만 뭐 생신사 기치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갖고 시간 18시부터 뭐 19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여기 하나가 생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간 일정으로 1년 내내 계획을 잡고 우리가 월에 한 거 있죠. 가족 지지라든가 뭐 사회적 송년회 행사 이런 거를 추가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주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최초에 프로그램 정보 관리가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하시고 프로그램에 가지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드시고 프로그램과 그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정을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들어오시면 기초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을 수립하시면은 다 일정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그램은 아시면 쉬운 거고요.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